안녕하세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C 2018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은 펜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펜툴을 익히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도형 그리기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이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펜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사하는 것과 이동시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서 이 툴을 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 툴이 전체 선택 툴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선택 툴은 이 위에 얹혀져 있는 모든 건 뭐라고 그랬죠? 오브젝트라고 그랬죠.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사이즈를 줄일 때 쓰이는 도구입니다. 우선 도형 툴을 이용해서 원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각형 툴이 있죠? 누르고 잠시 기다리시면 그릴 수 있는 다른 여러가지 툴들이 나오죠. 우선 엘립스 툴, 이 원형 툴로 하나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타원, 정원을 그리려면 자, 굉장히 정교하게 손가락을 움직여야 돼요. 마우스를, 그죠? 지금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가로와 세로 비를 똑같이 해주는 기능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좌측에 Shift라고 쓰여진 키 있죠? 그 키를 누르면 마우스를 드래그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요, 딱 정 사이즈로 되게 됩니다.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길이가 되겠죠.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런 도형을 그릴 때는 어떤 걸로 그리던 전부 Shift 키가 먹게 됩니다. Shift. 그 다음 이 기능 키들이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데 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자, 마우스를 이 선택 툴로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 또는 이런 데 갖다 놓으면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생기게 되죠. 여기에 놓으면 세로로 길쭉, 여기에 놓으면 가로로 길쭉, 코너에 두면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무슨 박스라고 하죠? 바운딩 박스라고 합니다. 바운딩 박스. 자, 이 바운딩 박스를 클릭 드래그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지 않고 정원으로 커지고 정원으로 작아지고 싶다. 이때도 Shift입니다. Shift는 항상 정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Shift를 누르고 이번에는 이런 데 얹지 않고 오브젝트에다가 마우스를 얹어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자, 딱 얹혀지게 되면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요? 직선, 직각, 정 45도. 다른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Shift를 띄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원하는 데 아무데나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Shift를 이용을 해서 직선으로 움직여서 정확히 여기다 놓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를 여기다 얹으면 어때요? 화살표 옆에 사각형 모양이 하나 나오네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는데 이때 Shift를 눌러주면 정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Shift를 먼저 누르시면 안 되고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한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주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Shift 기능 두 개입니다. 정 사이즈로 그림을 그릴 때와 사이즈를 변형을 정 사이즈로 할 때와 그게 하나 가지고요. 두 가지는 정확하게 직선 직각 45도로 움직일 때. 자, 그 다음 복사를 합니다. 이거와 똑같은 원을 이쪽에 또 하나 놓고 싶어요. 그때는 Alt 키를 누르시면 마우스 옆에 화살표가 하나 더 생기네요. 그렇죠? 그 대신 마우스가 오브젝트 위에 얹혀져 있어야 돼요. Alt 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해볼까요? 하나가 더 나오죠? 네. 복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복사. 물론 여러분이 무슨 워드나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쓸 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말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해서 놓고 싶어요. 그럴 때는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원하는 위치에 놓는데, 나는 이런 데 놓고 싶은 게 아니고 직선으로 움직여서 정확한 위치에 놓고 싶은 거예요. 이때 Alt 키를 누르고 있고요. 마우스도 누른 상태에서 지금 드래그 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Shift를 동시에 또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복사가 되겠죠. 손을 뗄 때는 마우스를 먼저 띱니다. 아시겠어요?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 Shift를 눌러주면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아래로 움직이고 싶어요. 여기 있는 전체 선택 툴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점선으로 된 박스가 나옵니다. 이 구역 안에 포함되는 것은 무조건 선택이 돼요. 다중 선택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시 선택되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그쵸? 원하는 거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요. 여기서 나는 얘와 얘만 복사해서 옮기고 싶어요. 자, Shift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Shift는 동시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르고 그 다음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중간 거는 선택이 안 되고 내가 찍은 것들만 선택돼요. 자, Alt를 해서 드래그를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똑같이 복사되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요. Shift를 누르고 또 드래그해서 여기를 선택하면 중간에 지금 선택이 안 되죠? 선택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브젝트를 보면 파란색 선이 보이게 돼요. 내부에, 그죠? 선에 파란색이 되고 요건 까만색이죠. 보이십니까? 틀리죠? 요거는 선택된 거고 요거는 선택이 안 된 거겠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들 요렇게 선택할 때는 Shift를 이용을 해서 찍어주지만 만약 이것 전체를 선택을 하겠다 그럴 때는 그냥 드래그해서 걸치기만 하면 돼요. 꼭 포함이 다 될 필요는 없고요. 이 점선 박스 안에 약간이라도 걸치면 무조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Alt 키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띄면 안 되죠. 정확히 직각으로 움직인다. Shift를 또 눌러주면 복사가 되겠죠. 그죠? 이때 Alt와 Shift는
띄면 안 되고 동시에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 일로 끌고 왔을 때 이제 확정해서 놓으려면 마우스를 먼저 손가락을 먼저 떼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복사가 안 돼요. 마우스를 뛸 때까지는 손가락으로 Alt와 Shift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뭐 해보신 분은 쉬울 수도 있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연습을 해 놓으세요. 이 Alt와 Shift 키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처음은 이 손이 엇갈려서 이게 뭐가 먼저 누르고 뭐가 나중에 띄고 막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거는 여러 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숙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스타툴 별이네요. 자, 클릭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돼요? 중간을 기준으로 별이 커지네요. 그렇죠? 클릭 드래그.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됩니다. 아까 원은 어땠어요? 원은 클릭 드래그 하면 코너가 기준이 되죠? 코너가. 자, 찍은 자리가 코너가 돼서 드래그 하는 쪽으로 커지는 거고요. 별은 클릭 드래그 하면 중앙이 기준이 되겠죠. 중앙이. 예. 그 다음 이 오각형은 폴리곤 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클릭 드래그. 얘도 중앙으로 커지네요. 그렇죠?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없네요. 그렇죠? 저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사각형 툴이 있네요. 이것은 요걸로 그리는 거죠. 렉탱글에서. 자, 이것도 정사각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hift. 그죠? 위에서 한 거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코너가 라운드 돼 있죠. 라운디드 렉탱글 툴. 클릭 드래그.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사실 구태여 이 두 개를 따로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툴은 이 툴과 그대로 연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나오는데 딱 그리고서 바로 보면 코너 부분에 동그라미 안에 점이 있는 게 보이네요. 이때 이 점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코너 부분 라운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만치 라운드를 시키고 띄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 라운드가 돼버리면 이 점은 계속 보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결국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지금의 이 예제들은 예제 폴더 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요걸 보고 참고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폴리곤 스타 툴, 그 다음 플레어 툴인데 제가 요걸 플레어 툴로 그렸어야 되는데 다른 걸로 그려놨네요. 자, 클릭 드래그 하다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놓고 마우스를 띕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지점에다가 클릭 드래그를 해주면 이건 뭐예요? 빛샘 현상이죠. 예, 창문 같은데 또는 카메라로 뭘 찍을 때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빛샘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건 그렇게까지 크게 쓰임새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보시면 지금 도화지를 막 움직이죠. 지금 도화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박스가 나오는데 뭘로 바뀌어요? 손바닥. 손바닥은 도화지 위를 여러분이 손바닥으로 놓고 쭉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도화지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닥 부분이 책상이고요. 책상 위에 놓아져 있는 도화지가 이거예요. 요게 책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도화지가 놓여져 있죠. 이 도화지는 손바닥으로 잡고 보이세요? 움직일 수가 있죠. 이거는 단축키를 스페이스를 씁니다. 툴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더라도, 어떤 툴이 선택되어 있더라도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 키만 누르면 바로 손바닥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작업을 하다가 보면 빨리빨리 위치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마다 툴을 선택을 하면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단축키를 써서 이용합니다. 툴에 있습니다. 손바닥이. 이거는 쓰지 마시고 외우세요. 스페이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죠? 쉬프트. 그 다음에 알트. 이런 것들은 무조건 숙달을 시켜서 여러분이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손으로 쓸 수 있게끔 이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하고요. 나는 정확한 사이즈의 사각형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드래그를 하면 사이즈를 알 수가 없죠. 자, 이때 요거를 선택하고요. 바닥에다가 빈 공간에 마우스로 한 번만 클릭해 줍니다. 클릭. 그러면 렉탱글이라고 나오고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대신 밀리미터 기준이죠. 30과 25다. 그러면 OK 눌러주시면 가로 30mm, 세로 25mm의 사각형 박스가 생기게 되겠죠. 필요 없을 때는 선택, 키보드에 딜리트. 그 다음 폴리곤 툴이라고 있죠. 왜 꼭 육각형만 그려야 되겠어요? 나는 팔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오각형을 그릴 수도 있겠죠. 또는 삼각형을 그릴 수도 있죠. 이때 여기에 클릭을 똑같이 해줍니다. 바닥에 빈 공간에 클릭. 그러면 이번에는 폴리곤이라고 나오고요. 레디우스라고 나오죠. 사이즈가 15점 얼마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30으로 바꿔볼까요? 사이드는 6이네요. 오각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되죠? 요것도 똑같이 라운드 기능이 들어가죠? 이렇게. 이번에는 별을 한번 그려볼까요? 스타툴 똑같아요. 빈 공간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디우스 1과 레디우스 2가 나오고 포인트가 나오네요. 자, 이 위에 건 뭐고 아래 건 뭐냐 하면 위에 거는 바깥쪽 원의 크기고요. 2는 안쪽 원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30 잡고 안쪽을 10을 잡아 볼게요. 그 다음 포인트가 요 개수가 되겠어요. 이 별의 꼭지점 부분이에요. 요거를 20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개수는 3개로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다시 드래그를 하면 마지막 했던 걸로 그대로 적용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찍고요. 3만 한번 줘볼까요? 오케이 해주면 나오죠? 어떻게 됐어요? 왜 삼각형이 됐죠? 삼각형이 꼭지점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꼭지점이. 예, 그래서 그렇죠? 4개로 주고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 도형이 되겠고요. 이 도형을 하면서 선택 툴이라든지 Shift, Alt,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한번 익혀봤어요. 그 다음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자의 기능입니다. 자, 지금 현재 도화지가 있는데 이 도화지에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때는 상단 메뉴에 보시면 뷰라고 나옵니다. 이 뷰를 누르시게 되면 룰러라고 나오죠? 쇼 룰러. 쇼 룰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쪽과 옆쪽에 이렇게 자가 나오게 돼요. 이게 자입니다. 자. 자, 이 자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도화지의 정확한 위치점에 나는 무언가를 그리고 싶다. 이때는 그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아느냐? 이 자를 꺼내서 알 수가 있어요. 뷰에 룰러. 하이드 룰러 하면 당연히 가려지고요. 쇼 룰러 하면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끄내면 돼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안 잡고 이 안쪽을 그냥 아무데나 잡으면 돼요. 이 두께가 있죠, 지금. 110, 120 쓰여져 있는 이 자의 두께에 있는 안쪽에 아무데나 잡고 드래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이드라인을 꺼내줄 수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은 프린트 안 돼요. 인터넷에 이 그림을 올리더라도 이 가이드라인들은 안 나옵니다. 우리들이 보기 쉽게 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대신 얘는 이것도 일종의 물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고 딜리트로 지울 수 있고 드래그해서 동시 선택해서 한꺼번에 잡고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110에 드래그해서 맞추고 싶은데 이 잘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확대. 그러면 툴에 보시면요. 자, 요거 무슨 모양일까요? 나오네요. 줌 툴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돋보기 툴입니다. 돋보기 툴. 돋보기 툴은 단축키가 Z예요. Z. 예전엔 Z라고 배웠죠? 요새는 G라고 배우죠. Z입니다. Z.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안쪽에 플러스라고 나오네요. 도형을 하나 그려서 볼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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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 위에 어떻게 돼요? 1600배 확대. 그렇죠? 클릭, 클릭, 클릭. 계속 확대되죠? 축소는 뭐 또 메뉴 꺼내서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단축키 씁니다. 이 돋보기 툴이 선택돼서 지금 마우스가 이런 모양일 때는 Alt키를 누르면 안쪽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놓으면 플러스로 바뀌죠? 확대와 축소, 확대와 축소, 축소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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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400배 축소되네요. 그죠? 자, 확대를 할 때는
클릭 하지 않고 한꺼번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확대. 축소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축소. 그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축소. 아주 쉽죠? 간단합니다. 언제든지 확대 축소.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자 부분을 더 자세히 보려면 대충 아무데나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더 단위들이 67, 68 67, 68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안내선을 정확하게 꺼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리기가 훨씬 쉽죠. 근데 축소를 할 때는 또 Alt키 누르고 이렇게 막 줄여야 되는데 귀찮다. 우리 툴에 보면 손바닥 있죠?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138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138은 뭐예요? 지금 화면에 도화지가 딱 맞게 들어 맞춰 주는 거죠. 손바닥을 더블 클릭. 요거는 Z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클릭해도 되고요. 예.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글씨 같은 걸 쓸 때 Z를 눌러버리면 Z가 써지겠죠? 그럴 때는 찍지만 그거 외에는 그냥 키보드에 있는 Z 눌러주시면 돼요. 마우스를 다 얹으면 단축키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펜 툴에 들어가기 앞서서 워밍업으로 기본 도형하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각종 단축키들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이 단축키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 다음에 손바닥 툴과 돋보기 툴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완전히 익숙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걸 다 보셨으면 꼭 반드시 복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